자, 전 시간에 그 대출 간금액 알아봤고, 그리고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은 어떤 형태로든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자율의 조정 이런 거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줬을 때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쪼개서 갚아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어디냐면 333페이지 볼게요. 333페이지에 보시니까 아래쪽에 주택저당대출 상환방식 있죠? 요거 할 겁니다. 그 밑에 양거리 1번에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 이런 것도 있고, 한 장 넘기시면요, 334페이지 위쪽에 자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체증식 상환방식, 요거는 정부 지원저당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빌려줍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돈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1억을 빌려줄 테니까 10년 있다 한꺼번에 다 갚으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매달 이자만 갚으라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물어보니까 요거 3개 있죠? 3개 위주로 해서 주로 물어봅니다. 자, 해마다 물어보니까 최근 15년 동안에 한 번을 거의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계산 문제도 그 2년에 한 번을 꼭 물어보니까 계산 문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할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요거를요 상환 방식이라고 할게요. 상환 방식. 이렇게 상환 방식은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서, 자, 우리가 이제 그 10,000원을 빌려주겠다.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그 4년 동안 갚으랍니다. 10,000원을 빌려주겠다. 이걸요, 대출 원금 해줍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갚으라는 얘기죠. 이거를요, 만기 해줍니다. 쪼개서 갚든 아니면 한꺼번에 갚든 4년 내에는 갚으라는 얘기죠. 이거를요, 만기. 그리고 이자율은 10%. 말이 없이 10% 하면요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연이자. 그래서 매월 갚으러 한다면 10%를 12로 나눠야 돼요. 이게 원리자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냥 10% 하면 무슨 이자라고요?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변동금리로 했다가는 매기 이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논리의 편의상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얘는요 1월 1일 날 빌려줄 테니까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납부하랍니다. 다시 할게요.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1월 1일 날 빌려줄 테니까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그리고 이자도 빌렸으니까 내야 되죠. 이렇게 하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크게 이제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 두 번째는요 원리금 합계액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그 다음에 채라는 게 뭐냐면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점점 늘려나가는 식으로 갚아나가라, 이걸요 체증식 아니면은요 점증식, 똑같은 표현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는 식으로 갚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체증식 아니면 뭐라고요? 점증식,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먼저 1년, 그 다음에요 잘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자, 요거는요 3년. 자, 요거는요 4년. 이게 4년 돼 있죠? 이렇게. 자, 4년 동안 갚으랍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볼게요.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4년 동안 갚으랍니다. 4년 동안 갚으라는데, 어떻게 갚으라고요?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으랍니다. 원금을. 알겠죠? 매년 4년 동안 매년 말에 원금을 똑같이 쪼개서 갚으라. 이런 문제 나오면요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나누기 4 이렇게 좀 돼요. 나누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갚을 원금액. 자, 나누기 4 이렇게 해주니까, 자 보세요.
자, 이제 굳이 이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본다면, 미리 이제 밑그림을 딱 치면은 그래도 정확해집니다. 그림이 좀 정확해져요. 자, 요것도 잘 보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얼마씩이냐면, 요게 딱 얼마씩이에요? 2,000 나누기 4하면 얼마예요? 10,000원 나누기 4하니까 2,500원씩이죠? 2,500원씩 이렇게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밑으로 약간 내려갈 때는 삐딱삐딱 합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이따 옆으로 이렇게 할 때는요, 자로 잰 듯이 막 그려집니다. 자, 좀 이따 보세요. 자,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이 정도면 괜찮게 그린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어제 술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삐딱삐딱해지는데, 제가 이제 요거 그릴 때는 일주일 동안 금주입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삐딱삐딱해서 잘못 잘립니다. 학원에서. 자, 어쨌거나 10,000원을 빌렸는데 매년 말에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씩 갚으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자는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1억을 빌렸는데 9천만 원 갚았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았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지 1억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자는요, 하루를 빌렸으면 하루치 이자가 붙는 겁니다. 1년을 빌렸으면 몇 년치요? 1년치 이자가 붙는 겁니다. 1년치 쓴 거 아닙니까? 빌려 썼으니까 1년치 이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렸는데 1년 동안 썼어 안 썼어요? 썼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10,000원에 10%하면 얼마예요?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러니 7,500원 남았으니까 7,500원을 1년 동안 썼죠. 그러니까 1년치 이자를 내야 되겠네요. 75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아서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러니까 5,000원 남았으니까 5,000원에 대한 이자 500원, 그러니까 250원.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는 방식을요, 뭐라고 하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됩니다. 원금 균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원리금 균등. 얘는요, 이렇게 볼게요. 원리금 균등은 쫙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요, 예를 들어 은행이 이제 2억을 빌려주면서 20년 동안에요, 매달 50만원씩 갚는데, 이 50만원에는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답니다. 다시 할게요. 2억을 빌려주면서 매달 20년 동안에 50만원씩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게 되면 50만원씩 빼가겠답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50만원 계산할 때는요,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곱하면 돼요. 무슨 공식이라고요? 저당상수. 저당상수는요,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는데 연금의 현가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4제곱인데, 이런 공식 이따 보시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의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역수라는 게 분자분모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요, 저당상수 해줍니다. 이게 바로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죠. 요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려주겠다. 그러면 맨 먼저 할 거는요,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돼요. 저당상수라는 걸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그 사례 있어요? 사례 있죠? 사례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충 나온 게 아니라 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니까 3,150원. 요거는 정확히 나온 계산이지 제가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사례 얘기했죠? 이걸 공식에 딱 집어넣어서 나온 공식입니다. 나온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맨 먼저 기억할 것은 얘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500원이죠? 3,5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3,150원이니까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는 어떻다고요? 작게 출발한다.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옆으로 갈 때는 거의 자로 잰 듯이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자로 딱 대고서 한 거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거 술 먹어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자,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의 정확하죠? 이렇게. 자,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인데, 요걸 굳이 원금과 이자로 쪼개 보겠습니다. 자,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00원에 1년 썼으니까 1년 시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에 10%하면 얼마요? 1,000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원금 상환액. 그러면 이거는요, 2,155원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7,845원 남았으니까 7,845원에서 1년 지났죠? 그러면 10%인 785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2,370원.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도록 만든 공식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이자는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자가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해요? 원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한다고요? 원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이번엔 체증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주겠다. 10,000원을 빌려줄 건데, 얘는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이라면, 너 첫 해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으랍니다. 1,000원. 세 번째는요, 3,700원을 갚으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해는요, 나머지 5,000원 다 갚으랍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 없어요? 원래는 이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자, 여기는요,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 붙어 안 붙어요? 1년 동안 썼으니까 앉아 쓴 만큼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300원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9,700원 남았으니까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갚았으니까, 자, 이자는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이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얘는요,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증가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원금을 늘려나가는 식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바에 따라서 원금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을 뭐라고요? 체증식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먼저 기억할 것은 대출 초기에 원금을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갚는 게요? 체증식. 얘는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뭐든지 중간.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을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지불하는 게 체증식. 얘는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만기가 30년인데 2년 있다가 조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조기 상환하려고 할 때 남아있는 대출 잔액 있죠?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초기에 많이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합니다. 젊은 소득층에게. 왜냐하면 이 말단일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많이 못 버니까 조금만 갚고, 자, 만기가 30년이라면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소득 수준에 맞춰서 갚아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요거 공식 좀 몰라도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만기가 30년이라면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이자만 받는 거죠.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30년인데 20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금액이 많아져가요? 못 갚을 돈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담보 가치는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도 그만둘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회수를 못 한다면 은행은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서 이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크다. 근데 예를 볼게요.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 안 갚아요? 갚죠. 처음에는 뭐 못 갚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리 정도라든가 이 정도면 달아 안 달아요? 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보 가치도 곧바로 폭락하나요? 10년 정도 지나서 앞에 장례식장 같은 게 들어오는 바람에 폭락하는 거지 처음부터 폭락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착착 갚아야 안 갚아요? 갚죠. 그럼 20년 정도 지났으면 이 남은 금액이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은행은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뜯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셋 중에서 얘가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해줍니다. 작다. 얘는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원금 회수 위험이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도 항상 자기네들도 위험이 커지죠. 그럼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위험이 작으면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다 이런 분들은 좀 직업이 좀 안정적이에요? 불안해요? 안정적인 분들은요 300만 원 빌리러 은행 가면 은행 직원이 왜 그러세요 고객님 우리가 한 3천만 원 빌려드리고 이자도 무지하게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돈 300만 원 빌리겠다 그러면 꺼져 그럽니다. 너 뭐 믿고 빌려주냐? 그죠? 그 대신 빌려주면 30만 원은 빌려주겠다. 이자는 무지하게 높고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에이 들어서 안 빌린다. 그래서 저축은행 갈 거 아닙니까? 저축은행에서는 300만 원 빌려줍니다. 그 대신 이자가 19%입니다. 19.99% 이렇게 해서 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위험이 커지면은요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이제 이자율이 이제 가장 높다 해줍니다. 가장 뭐라고요? 높다. 위험이 크니까 얘는요 이자율이 가장 레이트하면 이자를 얘기합니다. 가장 낮다 해줍니다. 낮다. 얘는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뭐든지 뭐라고요? 중간이다.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문제 다 맞춥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교재 있죠? 했던 문제인데 자 볼게요. 334페이지 볼게요. 자 334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문제 이쪽 기출문제 1번 볼게요.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의 경우에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왜 그러냐면 얘는 원금은 매기 갚는 게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이자가 250원씩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액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이 10,000원에서 2,500원 갚았죠? 그러니까 7,500원. 또 2,500원 갚으니까 5,000원. 2,500원 빵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보다는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다. 왜 그러냐면 얘나 원금 갚는 돈은 10,000원 똑같지 안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일단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낮으니까 4년 동안에 은행한테 주는 돈이 4년 내내 은행한테 주는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라는데 아무래도 얘보단 얘가 적겠죠? 일단 이자가 낮잖아요. 뭐가 낮다고요? 이자가 낮고 그리고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갚으니까 나중에는 이자 줄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은행한테 주는 원리금 상환액을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얘보단 얘가 낮습니다. 작아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자, 기출문제 1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 기간에 상환하는 이자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이자는 점차 감소해요, 안 감소해요? 다 감소하는데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이자가 감소한 만큼 뭐가 늘어나요? 원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원금. 2번 볼게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원금 균등의 상환액이 더 작다. 왜냐하면 얘보다는 얘가 초기에 많이 갚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작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상환액이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335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8번째 기출문제 1번 볼게요.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에 미래소득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 차익자. 미래소득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젊은 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제가 풀지 않은 건 지금 풀지 마세요. 전부 다 유학집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3번 볼게요. 점증 상환 방식은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하여 이자 부담이 크다. 이 셋 중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점증식이 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크다. 4번 볼게요. 4번.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요. 이자는 얘가 가장 높죠.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낮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 그 다음에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요. 원금 균등. 이자가 높으면 이자 수입도 크겠죠. 은행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점증식, 그 다음에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자, 지금부터 계산 문제를 풀 건데, 계산 문제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는 해마다 물어봅니다. 해마다가 아니라 2년에 한 번꼴로 꼭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물어보는데, 자, 요거는 원리금 균등은 1회차를 물어본다. 그럴 경우는 금방 풀 수 있지만, 2회차, 3회차까지 넘어간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리기 때문에 실전에서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요거는 원리금 균등은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금방 풀 수도 있습니다. 금방 풀 수도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원금 균등에 대해서 먼저 좀 풀어볼게요. 이쪽에다 풀어볼게요. 이쪽에. 야, 두 가지는, 자, 이 둘 중에 하나는 2년에 한 번으로 꼭 물어봅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337페이지에 맨 위에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다.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이렇게 5억을 대출받았다.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A. 자, 요거 이렇게 푼다고 하시면 돼요. 지워되죠? 네.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지울게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5억을 대출받았다. 자, 이때 거기 보시면, 자, 이 그 대출 받았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해야 될 이자 납부액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은, 하나만 물어봐도 되는데 요즘엔 막 2개씩만 물어봅니다. 짜증나게. 자, 9회차를 알면은요 13회차도 아는 겁니다. 아는가 모르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굳이 뭐 노가다식으로 막 풀어보게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보면 그 밑에 박스 보니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 대출기간은 20년,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연 단위로 매년 말에 갚는다는 얘기는 1월 1일 날 빌려줄 테니까 매년 말에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나누기 20년. 아까처럼 나누기 몇 년이라고요? 20년 해주면 매년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갚을 뭐가 나온다고요? 원금액이 나옵니다. 원금, 연금액이 아니라 원금액.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계산하면 2,500만 원씩 나옵니다. 얼마씩 나온다고요? 2,5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갚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갚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원금 중에 뭐라고요? 남아있는 금액. 그러면 이때는 자, 이 5억 중에 그동안 얼마 갚았나 볼게요.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어요? 자, 9회차니까 그동안 몇 번 갚았어요? 8번 갚았네요. 맞죠? 그러면 요게 이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5% 이자를 붙이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이 1,500만 원 될 겁니다. 1,500만 원. 그래서 9회차에 납부해야 될 원금은 2,500만 원. 이자는 얼마요? 1,500만 원. 합쳐서 4,0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이게 계산할 줄 아는 건데 꼭 요것도 물어봤네요. 9회차에 납부해야 될 이자 또 물어봤네요. 그러면 13회차입니다. 죄송합니다. 13회차는 5억에서 그동안 얼마 갚았나 볼게요. 그동안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어요? 예? 12번 갚았네요. 13회차니까. 맞죠? 이게 남아있는 금액 아닙니까? 여기다가 5%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13회차에 납부할 이자는요, 1,000만 원. 되셨죠? 요것만 물어본 거니까. 원금은 항상 2,5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자, 이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1번 답하면 됩니다. 1번.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요, 숙달이 되면 금방 합니다. 잘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숙달 되면. 요거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저기 한 번 빠졌네. 여기 하는 분 시키려고 했더니.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몇 번이고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요거는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근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나오면 좀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이게 상당히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외로. 자, 그래서 거기 2번은 뭐 나중에 풀기로 하고 원리금 균등인데 한 장 넘겨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A씨는 8억짜리 아파트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4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자, 볼게요. 어디 갔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4억을 대출받았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다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금도 물어보고 3회차에 납부할 이자도 물어봤네요. 다 물어봤네요. 자, 그 밑에 볼게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6%, 대출기간은 20년, 저당상수는 0.087, 그리고 상환 조건은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면서 매년 말에 갚으랍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 겁니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를 딱 곱하게 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이 나옵니다. 얘는요, 1년, 2년, 3년 다 계산해야 돼요. 자, 계산. 자, 매년 원금이자를 똑같이 해서 갚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480000 나옵니다. 3480000. 요 금액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굳이 원금과 이자로 쪼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쪼갠다면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4억에 대해서 6% 이자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4, 6, 24에서 2,400만 원, 2,4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거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원금 상황입니다. 1080000.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해 볼게요. 이자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4억에서 자, 첫 해, 요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10800000. 남은 금액에 대해서 6%가 붙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3352,000. 23352,000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1448,000. 자, 이렇게. 그러면 3년째를 볼게요. 3년째. 3년째는요, 그동안 4억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고, 10800000 갚았고, 얘도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11448,000.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남은 금액 아닙니까? 남은 금액에 대해서 6%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 나왔냐면 22665,1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2회차에 납부해야 될 원금은요 11448,000. 3회차 이자는요 22665,12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금방 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나중에 맨 밀어놨다가 1회차만 물어본다면 금방 푸는데 이거 계속 풀어야 돼. 이거 3회차까지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리니까 요거 맨 나중에 놨다가 다른 거 문제 민법까지 다 한 다음에 끝에 가서 시간 되면 푸는 게 좋아요. 되셨죠? 이런 전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풀고 있다가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5분 동안 딱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100% 다시 손대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다시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 있다가 3분 정도 더 했는데 또 답이 안 나왔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뭘요? 자기가 뭘 잘 몰라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허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몇 개만 지나가면요. 자, 나중에 민법 한 20문제가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찍고 나오죠? 그럼 100% 떨어집니다. 민법을 20문제 정도 찍고 나오면요. 거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얼른 제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이라고요? 제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끼는. 풀이하는 연습이 아니라 제끼는 연습. 되셨죠? 그래서 그래서 연습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이 유동화 제도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